85번부터 볼게요. 지금 설탕물이 나와 있지만 그냥 소금물 문제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문제를 읽어보니 두 개의 설탕물을 섞어서 하나의 설탕물이 나왔고, 그때 모르는 설탕물의 그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은 첫 번째 설탕물 12%. 몇 그램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두 번째 설탕물은 300g의 농도 9%. 이렇게 더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300g을 섞어서 10%의 설탕물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농도가 10%가 된 거고요. 여긴 이미 정해져 있긴 해. 300 더하기 X로. 근데 쌤은 그냥 Y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 일단 소금물로 먼저 식 써보자. 설탕물이죠, 여기는. Xg이랑 300g을 더해서 몇 그램 나와야 돼요? Yg. 식 하나 구해준 거고, 설탕 물로 식 썼으니까 하나는 설탕의 양으로 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쉽다고 했어요. 얘들아. 왜? 100단이기 때문에 100의 자리랑 농도 그냥 곱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우변, 좌변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 소금물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설탕의 양 공식 써줘야 되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 곱하기 해주면 돼. 그래서 100분의 12 곱하기 X 써주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10%의 Yg이기 때문에 100분의 10 곱하기 Y 써주시면 되고,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고요. 쌤은 어떻게 풀고 싶냐, 50만 곱할게요. 50만. 100을 곱해도 어차피 2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50만 곱해보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50 곱하면은 6x. 50 곱하면은 이거 맞나요? 왜냐면 10을 곱하면 270인데 27에다가 5를 곱하면 얘가 나올 것 같거든요. 135가. 됐어요? 50 곱하면 5y까지. 좀만 이쁘게 정리하면은 6x 빼기 5y는 마이너스 1350 나올 것 같고, 쌤도 여기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고 싶으니까 y 넘기고 5 곱해버리겠습니다. 5x 빼기 5y는 300에다가 5 곱해서 넘긴 거니까 마이너스 1500 가지고 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숫자를 보아하니 얼마 차이? x 차이. 얼마 차이? x를 더한 게 더하기 150이 되어 있죠? 150으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x가 150이니까 y 얼마 나오겠습니까? 450 나오겠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10%의 설탕물의 양 y 450g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6%의 설탕물과 15%의 설탕물을 섞었대요. 아까랑 문제는 거의 동일해, 얘들아. 맞죠? 그래서 쌤이 좀 시간 써볼게. 6% 설탕물이랑 15% 설탕물이랑 섞은 후, 아하, 물을 좀 더 넣네요. 그때 얼마 넣었대요? 설탕물 600g, 8% 600g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일단 모르는 게 세 가지네. 아마 힌트를 줄 것 같아요. 뭐라고 줬냐면요, 6%의 설탕물과 더 넣어야 할 물의 양의 비는 3대 1이래요. 그럼 잘 보자. 여기는 아무런 조건이 없고 갬플이기 때문에 y로 접근해볼게. 근데 여기랑 여기 비율이 3대 1이고요. 쌤이랑 보통 미지수를 x랑 y로 많이 쓰니까 x를 쓰고 싶어. 그럼 여기랑 여기가 3대 1 비율로 유지되고 싶은데 x를 쓰고 싶다. 그럼 오른쪽을 만약에 x만큼이라고 물을 넣었다고 하면은 3대 1 비율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3x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물이랑 설탕으로 식 한번 써볼 겁니다. 물 먼저 써볼까요? 3x 더하기 x 더하기 y니까 4x 더하기 y가 600g. 두 번째, 이제 설탕으로 식 한번 써볼게. 설탕의 양은 100짜리 곱하기 8이니까 6, 8에 48. 그 다음에
여기 순서대로 한번 구해볼게요. 아까 좀 버거웠지만 잘 쓸 수 있어. 정확히 숫자가 안 나와 있으면 설탕 공식, 소금의 양 공식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의 양 100분의 6 곱하기 3x니까 18x까지. 여기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설탕물의 양이니까 100분의 15y. 선생님 여기는요. 얘는 그냥 물입니다. 설탕이 안 들어가 있어요. 끝. 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씩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100 곱하자. 근데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하려고 봤더니 숫자도 안 맞고 15를 곱해? 오, 근데 18, 15, 48 어때요? 3의 배수 맞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6x 더하기 5y는 48이 3으로 나눠버리면 16을 맞습니까? 1600까지 나올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풀려고 봤더니 뭐 너는 12로 맞춰도 되겠지만 쓰면 그냥 5로 맞추겠습니다. y로. 그래서 5배 곱할게요. 20x 더하기 5y는 3000 빼버리면 마이너스 14x는 1600 빼기 3000이니까 마이너스 1400 x는 100으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x가 100이니까 y 구해달라고 했죠? 100을 넣어버리면 400 더하기 y가 600이니까 y는 200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89번 볼게. 농도가 다른, 그냥 지금은 농도를 안 줬으니까 설탕물을 거의 줄 것 같거든요. 농도를 안 줬으니까 뭐 x%, y%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 A와 B가 각각 100g씩 섞으면은 C가 되고 100g이랑 300g 섞으면은 얘가 된다. 설탕물 A의 농도 가지고 와달래요. 일단 여긴 A 설탕물 있고요. 여기는 B 설탕물 있어. 근데 이 농도를 쓰면 x%라고 설정할 거고 y%라고 설정할 거야. 첫 번째 조건은 둘을 100g씩 섞었더니 몇 g이 나왔겠어요? 200g이 나왔겠죠. 근데 이게 몇 퍼센트 됐대? 10%가 됐대. 두 번째는 둘은 100g, 100g씩이 아니고 100g이랑 300g 섞었대요. 그러면 총 400g 됐고 여기는 농도가 9%가 됐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소금물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야. 왜? 100g, 100g 했으니까 이미 200g 나오는 거 알려줬잖아. 그럼 뭐로 풀 거냐? 농도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는 아무래도 설탕의 양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 설탕의 양으로. 그럼 나랑 여기서 몇 그램 가지고 오면서 100g 가지고 오면서 설탕을 얼마나 가지고 할까 쓸 겁니다. 그럼 100g을 끄지고 왔을 때 설탕을 얼마 가지고 올 거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의 양이겠죠. 지워집니다. 그럼 얼마예요? x죠. 그럼 당연히 B에서도 100g 가지고 왔다 했으니까 Y가 가지고 오겠죠. 그럼 여기서 설탕이 얼마겠습니까? 100의 자리니까 100짜리 곱하기 농도 20g.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도 똑같이 100g 가지고 왔다고 했어. 그럼 X는 맞을 거고 이번에는 300g 가지고 왔다고 했어. 100분의 농도 곱하기 300 할 거니까 3Y가 나오겠죠. 그때 설탕이 얼마겠어요? 100의 자리 농도 49, 36 가지고 오겠죠.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됩니다. 몇 Y 차이? 2Y 차이. 얼마 차이? 16 차이. 약분하면 Y는 8로 가지고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Y가 8이니까 X는 12까지. 문제 뭐 구해달래요? A 설탕물 농도니까 X가 궁금한 거죠. 12. 그 다음에 90번 볼게요. 농도가 다른 두 종류 소금을 또 섞었고요. 에? 아까보다 조금 어려워졌다?
잠깐만. 두 소금을 A, B에서 각각 200g을 덜어낸 것을 바꾸어 섞었더니 소금의 농도는 각각 6%, 7%로 바뀌었다? 힌트가 이거로 되나? 지금 잡아보자. 정리해보자 다시. 좀 적은 것 같아 힌트가. 첫 번째 소금은 A는 400g의 농도 뭔지 몰라. 두 번째 소금을 B에는 600g의 농도 정확히 뭔지 몰라. 맞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조건이 각각 200g씩 덜어서 바꾸어 섞었더니 소금의 농도가 이렇게 되었대요. 그러면은 6%랑 7%로 쓰면 되니까 식은 두 개일라나? 될 수 있겠다. 6% 볼게요. 이 어떻게 섞은 거야? A 거 200g에 B 거 200g. 왜냐면 200g씩 덜어가지고 섞었다고 했으니까. 그럼 아까랑 동일합니다. 잘 보자 얘들아. 농도로 식은 못 쓰고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소금물을 정확히 줬고 농도를 제공했기 때문에 얘는 소금의 양으로 푸는 겁니다. 그럼 정리할게 얘들아. 200g씩 섞었으니까 총 400g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이 400g의 소금물에 농도가 6%래요. 그럼 소금의 양 얼마입니까? 24g이겠죠. 그럼 이제 이 소금의 양을 쓰면 이제 어떻게 쓰고 싶은 거야? A랑 B로 쓰고 싶은 거죠. 왜? A는 농도가 X%라고 했고 B는 Y%라고 했으니까 200g의 X%니까 얼마 가지고 올 거냐? 아까 연습해봤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200g 쓸 거니까 2X가 되겠죠. 그럼 오른쪽도 2Y일 겁니다. 됐어? 두 번째. 이번엔 A가 200g 넘어온 거고 B는 200g 줬으니까 400g 남았어요. 그래서 몇 g 남은 거예요? 600g 남은 거예요. 됐죠? 그럼 600g의 7% 구해보겠습니다. 얼마입니까? 6, 7에 42. 여기는 42g 소금이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200g짜리니까 소금은 2X 가지고 왔을 거고 이번에는 400g짜리니까 소금은 4Y만큼 가지고 왔겠죠. 답은 이거 연립방식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Y 차이? 2Y 차이. 얼마 차이? 18 차이. Y는 9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Y가 9. 9이 18이니까 여기는 6, X는 3으로 가지고 와주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뭐 구해달라고 했어요? 소금을 비는 거니까 X 괜히 구했네. Y는 9로 풀어주면 되겠다. 같은 유형이긴 해. 얘들아 알겠죠? 얘는 소금물을 줬기 때문에 농도를 이용해서 소금의 양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2번 볼게요. 두 식품 A, B는 100g에 들어있는 열량. 이 100g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100g당 들어있는 이제 칼로리랑 단백질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두 식품에서 열량이 660칼로리, 단백질 18g. 이거는 문제에서 제공한 거고, 뭐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X랑 Y로 둬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쌤 그래서 X랑 Y로 두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A를 X라고 둘 거고요. B를 Y라고 둘 거야.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 잘 봐야 되라. X가 2가 나왔어. Y가 3이 나왔고. 그러면 우리 이 칼로리랑 단백질은 100g당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X가 2죠? 그러면 식품 A는 200g으로 해석해줘야 돼요. 100g당 이 정도 가고 있는데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200g. B도 마찬가지로 계산했을 때 Y가 3이 나왔으면은 B는 300g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감안해 주시고요. X랑 Y로 둘게요. 식품 100g당 이 100g당 수를 100g당으로 보자. 2가 있으면 200g이라고 했어. 그럼 잘 보자. X가 지금 100이니까 칼로리가 100이죠. A 거는. 그럼 100X 칼로리를 가지고 있을 거고 B가 Y가 되는 거죠. 100g당 그 개수가 곱해버리면 180Y가 되겠죠. 이게 칼로리의 양인데 이게 얼마 나왔대요? 660 나왔대요. 두 번째 4X 3Y겠죠? 이건 얼마 나왔대요? 18g. 이거 두 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쌤은 여기 000 지울게. 10 약분했고요. 2도 한 번 더 할려? 2도? 2, 50, 2, 98. 2 곱하기 33이니까
5x 더하기 9y는 33까지. 뭐 할까? 빼자. 18 빼기 33이니까 마이너스 15. x는 15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 좀 큰데. 그러니까 3을 곱해야 되네. 쌤 뭐한 게요? 안 곱하고. 어쩐지 말이 안 되더라. 얘는 원리전식이고 쌤이 1을 약분해서 9y를 맞췄으니까 바로 빼는 게 아니고 3배를 곱해서 뺐어야 되는데 너무 눈에 멀었다. 3배 곱하겠습니다. 12x 더하기 9y는 54. 1이야 맞죠 아다리가. 5x 빼기 12x니까 마이너스 7x는 33 빼기 54니까 마이너스 21. x 얼마겠습니까? x는 3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x가 3이니까 y는 3, 4, 12. 잘 찍었다. 3, 4, 12, 6이어야겠죠. 18 나오면은 y는 2입니다. 그러면 300g, 200g. 합하면 500g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3번. 금이 75% 포함된 합금, 40% 포함된 비. 금이 60% 포함된 합금을 350g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합금 A가 Xg이 되는 거고 합금 B가 Yg이 되는 건데 이 둘을 합쳐서 350g 만들었대요. 얘는 그냥 합금의 무게로 식을 책정한 거야. 근데 이제 식을 뭐 쓸 거냐? 금으로도 한번 써줘야겠죠. 금으로도. 그러면은 Xg 있는데 75%가 금이래요. 그럼 100분의 75x. 아니면 계산 빠른 친구는 4분의 3x로 써도 되고. 두 번째 40%가 금이니까 100분의 40y. 더해서 얼마 나왔대요? 60%. 350g의 60%니까 350 곱하기 100분의 60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100을 곱하는 건 미친 짓이고요. 최대한 약분을 한 다음에 풀 거거든요. 알겠죠? 100 곱하는 건 좀 오바 같아. 일단 나 쳐내볼게. 아까 말한 것처럼 100분의 75는 4분의 3x고요. 100분의 40은 10분의 4, 5분의 2x고요. 5분의 2y고. 100분의 60도 5분의 3이겠죠. 350 곱하기 5분의 3입니다. 근데 좀 더 계산되네 여기는. 어떻게? 70 맞나요? 얼마까지? 210까지. 그럼 이 상태 조금 깔끔해졌잖아. 얼마 곱하려? 20 곱할게요. 양변에 20을 곱해버리면 20 곱하면 5, 3, 15x. 20 곱하면 8y. 20 곱하면 2100에 2 곱할 거니까 4200. 그럼 나랑 얘랑 연립할 거니까 과감하게 8 곱하겠습니다. 8x 더하기 8y는 8 곱하니까 3, 8에 24, 8, 5, 40. 2800. 뺄까요? 7x네 1400. 약분하면 x는 200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x가 200이고 y는요 여기 200이랑 얼마 더해 350mm입니까? y는 150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4번 해볼게요. 어, 8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하는 자격당 시험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읽어봤을 때들아 30명이 시험을 봤는데요. 30명 중에 10명만 합격했대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은 점수가 높을 거고 불합격자는 점수가 낮겠죠. 그 다음 문제에서 언급하는 건 계속 평균 점수.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이기 때문에 합격자 평균 점수, 불합격자 평균 점수. X랑 Y로 두겠습니다. 정리하면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불합격한 사람 평균 점수의 2배보다 33점이 낮다. 여기까지. 두 번째 볼게요.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의 9점이 낮다. 그러니까 이 Y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얘는 전체 평균입니다. 그거보다 9점 낮다고 했으니까 빼기 구하면 되는데 전체 평균 어떻게 구해줄 거냐? 구하는 방법이 지금 좀 어려울 수 있긴 하거든요. 왜? 전체 인원수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 전체 평균은 전체 30명 나오고 있어. 그럼 분자에 뭐가 올라가야 되냐? 30명 전체의 점수. 총 합계. 근데 쌤이랑 구할 수 있죠. 왜? 아까 합격생은 10명이라고 했고요. 불합격생은 20명이라고 했는데 10명 점수 평균 낸 게 X잖아요. 평균 안 냈으면 10X겠죠. 평균 낸 게 Y잖아. 안 냈으면 20Y겠죠. 총 점수를 인원수만큼 나눈 게 전체 평균입니다. 전체 평균은 10 약분해서 3분의 X 더하기 2Y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올려버릴게요. Y는 3분의 X 더하기 2Y 빼기 9까지. 그래서 이거 두 개씩 이용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고, 쌤은 일단 분수 거슬리니까 3 곱해서 3Y는 X 더하기 2Y에 빼기 27까지. X 빼기 Y는 27. 제 그대로 대입법 써버리면은 27은 2Y 빼기 33 빼기 Y. 2Y 빼기 Y는 넘어가면 60. Y가 60이니까 여기 대입해서 구해버리면은 120 빼기 33 87.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니까 다시 대입해야겠죠. 답은요? 합격자 점수 870점, 불합격자 점수 1200점. 이거 30으로 나눠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요? 870, 1200, 2070, 3분의 207이 답일 것 같네요. 69, 63, 18, 3, 20. 15원 보면 한 개에 700원 하는 사과와 200원 하는 귤을 합해서 13개 산다고 했고 2,000원짜리 바구니 포장해서 7,100원이 나왔대요. 쌤 정확히 몇 개 사는지 모르니까 X개, Y개 더 볼게. 그러면은 사과의 금액은 700X가 될 거고 귤의 금액은 200Y가 될 거고 바구니 포장해서 가져갈 거니까 이게 7,100원까지. 그러면 700X 더하기 과일 가격만 따졌을 때는 5,100원이겠죠. 문제에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귤이랑 사과 앞에서 13개 산다고 했어. X 더하기 Y가 13인 겁니다. 이거 두 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 두 개 지우면은 7X 더하기 2Y가 51이고 쌤 두 배에서 올려버리면은 2X 더하기 2Y가 26이겠죠. (7x) 빼기 2x니까 5x는 21 빼기 26이니까 25까지 약분하면 x는 5가 되는 거고 y는 5이 10이니까 16 남았죠. y는 8개. 이때 귤은 사과보다 몇 개 더 사는지 3개 더 샀겠죠. 29번. 문제에서는 삼촌과 민수가 나왔기 때문에 둘의 나이를 x나 y로 다 주면 될 것 같고 삼촌의 나이는 민수의 나이의 2배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두 번째 8년 전이니까 서로 나이가 까먹어야겠죠. 8년 전 삼촌의 나이가 민수의 나이의 6배가 됐대요. 이미 식이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이거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x 빼기 8은 6y 마이너스 48. 그대로 집어 넣어버리면은 2y 빼기 6y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40. y는 10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고 그대로 올려버리면은 삼촌의 나이는 20살. 20, 10이니까 더하면 30살. 37번. 길이가 65cm인 끈을 남김없이 사용해서 정사각형과 정사각형, 정삼각형과 정사각형 만들었대요. 다 변의 길이 같겠네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보다 2배보다 5cm 짧다고 했어. 근데 좀 복잡하네. 정삼각형 X, 정사각형 Y라고 넣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문제 포인트. 정삼각형은 둘레가 3X, 정사각형 둘레가 4Y. 이거 더하면 65. 두 번째,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X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2배보다 5cm 짧대요.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대입법 쓰겠습니다. 좀 암산하면 3 곱해서 6y 마이너스 15 더하기 4y는 65 10y는 넘어가면 80 약분하면 y는 8이겠죠. y가 8이니까 집어넣어버리면 16 빼기 5니까 11이겠네. 정사각형 넓이는 8의 제곱 64. 그 다음에 40번 볼게요. 수진이가 참가한 퀴즈 프로그램에서 맞추면 100점, 틀리면 50점. 정확히 문제수가 모르죠? X랑 Y를 두겠습니다. 답은 문제 푼수니까 X랑 Y 합이 궁금한 거고, 선생님 맞춘 거 X, 틀린 거 Y라고 더 볼게. 맞추면 100점, 틀면 50점 깎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총 몇 점 나왔대요? 750점. 이쁘게 풀고 가볼게요. 0, 0, 0 지우고 5 약분하면은 2x 빼기 5는 17까지 15구나. 75니까. 두 번째, 수진이가 틀린 문제의 수는 맞힌 문제의 수의 3분의 1이래요. 다시 말하면 3배가 되겠죠, 틀린 게. 그런데도 점수가 저렇게 나와? 아, 그렇지. 한 문제 틀리면 3문제 맞은 거니까 맞은 문제가 더 3배 맞는 거죠? 그대로 넣어버리겠습니다. x 자리에 3y. 그러면은 5y가 15니까 y는 3개인 거고요. x는 9개겠죠. 총 문제 수는 12문제. 그럼 46번. 어느 학교 매점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판매한다. 어제 과자와 음료수를 합해서 280개. 문제에서 설명이 나와 있죠. 1번대로 풀어버리면은 x랑 y 다음에 280까지. 오늘은 감소됐대요. 감소된다는 거는 줄어든 거겠죠? 선생님 줄어든 양으로 풀겠지? 10% 줄었으니까 10분의 1x, 20% 줄었으니까 10분의 2y. 이게 280개에서 236개로 줄었으니까 몇 개가 줄은 거냐? 하루 사이에 44개 줄은 거죠. 선생님은 44개 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어제 과자 판매량을 구해줘야 하기 때문에 x, y 구해줘야 되니까 선생님 가감하게 한 10 곱할게요. x 더하기 2y는 440. x, x, y, 2y. y 차이고요. 280 빼기 440 할 거니까 마이너스 160 나오나요? y 빼기 2y니까 마이너스 y겠죠. 그래서 y가 160개고요. y가 160이니까 x는 120개가 되겠죠. 120, 160이 되는 거고, 이때 오늘 과자의 판매량이 궁금하네요. 오늘 과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10%랑 20% 줄일 거죠. 쌤이 이렇게 풀겠습니다. 120에 10% 구할게요. 10분의 1 얼마야? 12. 160개 20%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돼요? 10%가 16이니까 20% 2배 올리면 되겠죠. 32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8, 여기는 128. 줄은 거니까 빼주시면 돼요. 다음 7번. 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요. 진한량, 생산량에 비해서 증가 감소되어 있고,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달 A랑 B 공장 제품을 더해서 600개라고 설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6% 증가했고 12% 감소했대. 증가한 거는 플러스로 해주면 돼. 감소한 건 마이너스 해주면 되고. 그런데
지난 달과 이번 달이 생성량이 같대요. 선생님 뭐 하고 싶냐면은 증가된 거랑 감소된 거, 변화된 양을 가지고 와서 600개에 비해 몇 개가 증가됐는지 줄어들었는지 그 개수만 궁금한 건데 안 바뀌었대. 0이야. 결국 둘은 같은 거죠. 다 약분 때려버리면은 x는 2y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대입할게요. 3y가 600이니까 y는 200일 거고요. x는 400이 되겠죠. 문제에서 뭐 구해달래요? 이번 달 A 제품. 지금 순서대로 A를 X라고 뒀기 때문에 X가 400이 되는 건데 증가된 것도 구해줘야 하기 때문에 400 더하기 400이 6%. 100단위네요. 100의 단위랑 농도 곱해주면 돼요. 24개. 답은 424. 다음에 63번. 지은이는 걷기 대회에 참가하였다. 보자. 거속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 좀 그리겠습니다. 선생님은 5.4km를 걸어야 되는데요. 지은이가 처음에 80m로 가다가 조금 다리가 아파서 다쳐서 60m로 속도가 줄었어. 그랬더니 1시간 20분 걸렸대요. 지금 손대기가 좀 많거든. 왜? 분속 미터로 걸은 거리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분속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전체 미터도 일단 5,400m로 바꿔줄 거고요. 1시간 20분이기 때문에 80분으로 바꿀 겁니다. 분 단위니까.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정확히 몇 시간 걸은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X시간, 이거 Y시간. 다시 말하면 X분 동안 80m로 Y분 동안 80m로 걸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X분 동안 80m 걸었으니까 80X, Y분 동안 60m 걸었으니까 60Y는 5,400 가지고 와주면 될 것 같아. 두 번째, 시간 총 80분 걸렸다고 했으니까 X랑 Y 더해서 80분 걸렸다. 이거씩 두 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000 지울 거고 8, 6, 54는 관계가 어차피 8, 6이 2밖에 없기 때문에 2로만 나와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4x 더하기 3y는 27까지. 그럼 쌤은 얘를 70이구나. 얘를 3 키워야겠죠. 270, 40이니까 30 차이고요. 4x, 3x니까 x겠죠. x는 30입니다. 그럼 y는 더해서가 80였던 거 기억나죠? y는 50입니다. 쌤은 50분 동안 걸었던 거기 때문에 1분당 60m니까 50 곱하기 60을 3000m. 3000m는 3km겠죠. (74번) 볼게요. 창민이와 희수는 서울에 출발해 각각 버스와 승용차를 타고 경주로 가기로 했다.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일단 서울에서 경주까지 가기로 했고요. 창민이라는 친구는 80km 달리는 버스를 타고 운행하고 있었어. 근데 40km를 먼저 갔을 때 창민이가 위치가 여긴 바뀐 거지. 40km 먼저 갔으니 여기가 창민인 거예요. 이만큼 창민이가 갔을 때 이제 출발하는 게 누가? 희수라는 애가. 얘는 조금 빨라. 얘 자가용 타는 거여서 얘는 조금 더 달릴 수 있습니다. 100km로.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되는 거고, 문제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얘는 얘들아, 지금 잘 봐. 서울에서 경주까지 가는 길에 따라가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해도 창민이가 먼저 출발했죠. 먼저 40km 출발할 때 희수가 따라 붙은 건데 가는 도중에 만난겨.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주에서 만난지 그 전에 만난지 중요하진 않지만 만났어. 다시 말하면 둘이 움직인 거리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리로 문제 풀 겁니다. 거리. 그럼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속력이 준비되어 있지만 시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럼 시간 x랑 y로 넣어볼게요. 그럼 봐봐. 지금 희수가 그 움직인 거리는 100y가 되겠죠?
창민이가 움직인 거리 구해보겠습니다. 창민이가 이 x가 중요한데 이 x를 뭐로 두냐가 문제야.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창민이가 움직인 시간이 걸린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는 일정하게 80km 속력으로 x 시간 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80x로 가보겠습니다. 정리하면 10 지워지고 2 약분해주세요. 얼마 나와? 5y는 4x. 여기까지 할 수 있다고 쳐보자. 그 다음 게 좀 어려워. 뭐로 쓸 거냐? 시간으로 관계식 쓸 겁니다. 잘 봐. 지금 희수는 조금 늦게 출발한 거죠. 먼저 창민이가 출발하고 뒤따라 출발한 거니까. 그럼 창민이가 몇 분 먼저 갔는지, 몇 시간 먼저 갔는지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뭐로 파악할 거냐? 몇 킬로 먼저 이동했다고 했죠? 40km. 그럼 이 40km 이동하는데 몇 분 걸릴까? 버스는 시속 80km입니다. 1시간 동안 80 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40 가려면은 1시간에 반 걸리겠죠. 그럼 1시간이 반이니까 얼마야? 30분. 됐어? 왜 안 봐?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쓸 거기 때문에 희수가 걸린 시간은 창민이가 걸린 시간보다 조금 덜 걸렸죠?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여기다 2분의 1 더해 주겠습니다.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돼요. 쌤 바로 대입법 쓸게. 5y는 4 곱할 거니까 4y 더하기 2까지. y 얼마예요? 2. y는 2시간 걸린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는 지점까지 서울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지는지 물어봤으니까 희수가 2시간 동안 움직이면 몇 킬로미터 움직이겠어? 200km 움직이겠죠. 76번. 손도 안 됐네. 쌤 이거 대표 문제 위에 해주지 않았었나? 일단 시속이 미터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 0.6km 600m로 바꾸겠습니다. 두 명 나와있죠? 은민이 그 다음에 형원이. 둘 속력이 달라요. 얘는 50m 형원이는 100m. 문제 뭐라고 했냐면은 같은 방향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같은 지점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 때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럴 때 쌤이 거리를 더해서 한 바퀴가 된다고 했었죠. 이 반대 방향은. 그럼 내가 얼마 정도 걸린지 모르는 거니까 x랑 y로 둘게요. 그럼 50x 더하기 100y 둘 다 걸은 거리 더해서 얼마 나와주면 돼요? 운동장 한 바퀴 600m 나와주면 되고 이렇게 약분했을 때 50으로 약분되기 때문에 x 더하기 2y는 12 나올 것 같습니다. 됐죠? 잘 봐. 근데 이게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지점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둘은 움직인 시간이 똑같습니다. x랑 y 같아요.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돼요. 그럼 대입했을 때 3y가 12니까 y는 4겠죠. x는 3일 거고. 여기서 분 단위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는데 y가 4니까 x도 4겠죠. 둘은 총 4분 걸립니다. 4분. 77번. 둘레 길이가 12km인 원 모양의 광장을 샘이라는 친구와 진한이라는 친구가 같이 운동을 하고 싶나 봐요. 12km니까 일단 12,000m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돌면은 3시간 후에 처음 만난다고 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4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대표 문제랑 똑같이 같은 방향이랑 반대 방향 너네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죠. 지금 다시 말하면 시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속력도 안 나와 있네요. 시간이 나와 있고 속력이 안 나와 있구나. 그럼 같은 방향 3시간 동안 걸어야 처음 만난다고 했으니까 둘은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 곱하기 속력 가지고 왔고요. 같은 방향은 차이. 얘 지금 굳이 미터로 바꿀 필요 없겠다 얘들아. 왜? 답이 킬로미터니까 얘는 킬로미터 써버리면 될 것 같아. 12km. 반대 방향은 뭐라고 했냐면 쌤이 더하자고 했었죠. 근데 앞에 시간이거든. 45분은 시간이고 분이잖아요. 얘를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45분 시간 어떻게 바꾸냐면 60으로 나눠주면 돼. 60분의 45는 4분의 3시간. 그래서 여기는 4분의 3x 더하기 4분의 3y가 얼마 나와주면 돼? 12. 이 반대 방향 같은 방향 문제는 실제로 머릿속으로 해석을 해보면 되고, 같은 방향은 거리의 차, 반대 방향은 거리의 합이 운동장 한 바퀴가 돼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고, 쌤은 그냥 여기다가 4를 곱해버릴게. 그 이유는 둘 다 3, 3이기 때문에. 더해봐면 6x가 60이죠. x는 10일 거고요. 30이랑 얼마 더해 48이 나오냐? 18을 더해야겠죠. y는 얼마예요? 6이죠. 둘의 속력은 10이랑 6이 될 거고, 진한이의 속력 y를 물어봤기 때문에 진한이가 쌤이보다 빠르다고 했군요. 둘 중에 빠른 사람? 진한이. 답은 10으로 구해주면 되겠다.